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과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 유치 경쟁에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 공세에 지방은행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의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모두 3곳. 현재 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2금고인 광주은행, 여기에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광주은행을 제치고 국민은행이 2금고에 선정됐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만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시중은행이 이번에 금융 입찰에 참가한 것이나 또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금고 유치 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운용 자금과 추가 고객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고 금고 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협력 사업비나 높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지자체 금고를 공략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순천과 광주 남구 등에서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에 금고 운영권을 내줬습니다. 문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지역 인재 채용 등 지방은행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금융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은행은 사실 뿌리지 않습니까? 향토은행이 금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지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어떤 공공자금이 여기에로 유출되는 그런 것이고 지방은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올해 초 정부가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했지만 신용도 등 여러 항목에서 여전히 시중은행을 따라갈 수 없어 지방은행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의 승인도 쟁점이지만 시민 여론도 앞으로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하지만 당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놓고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컸습니다. 때문에 다시 시도되는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는 시민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열린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총회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알린 순천시. 순천시의회도 현재 인프라가 구축된 제1호 국가정원으로서 순천만 정원의 활용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의 큰 틀에서의 정책적 사업들은 28년 순천 시민들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 정서를 좀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3년 정원박람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연말 기재부 승인 신청에 앞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의회와 시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수렴하느냐가 정부 승인에 앞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3 국제정원박람회, 공론화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교체가 추진됩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지적을 받아왔던 교동시장 보관함을 교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보돼 물품 방치와 화재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화장실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 상인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건립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물 기증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역사와 미술, 산업단지 관련 자료 등을 기증받아 기증 시민에게 감사패와 증서를 수여하고 박물관 개관 시 해당 유물의 기증자의 명패를 게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지난 7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건립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착공에 오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남해안에 서식하는 어류생태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시와 체험시설도 새롭게 현대화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개관한 전남해양수산 과학관.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만 900만 명을 넘어선 남해안 어류 생태 학습 전시관입니다. 이 전남해양수산 과학관이 3년여에 걸쳐 단장을 마치고 최근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수조 안에 남해안의 토산어종인 노랑가오리가 유영하고 있습니다. 청갱이와 고등어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어종들의 수중 생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록달록한 화려한 빛깔의 해수 관상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개 수조에 전시되고 있는 어류만도 96종, 1,5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새롭게 단장을 해서 처음 왔는데 아이들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류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시와 체험 공간도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전남의 해안선과 다양한 양식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디오라마 세트장, 해양수산 관련 도서관, 체험 공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별도의 공간인 체험수족관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고등류라든지 조개류 같은 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수산생물과 해양생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산과학의 꿈을 키우는 해양생태 체험 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해역의 김양식 체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3년간 해황 관측 자료와 수온 변화,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내년산 김양식 체묘 적기를 분석한 결과 이빨이 돌김은 그제부터 시작됐고 일반 김과 모무늬 돌김은 오는 16일 이후가 적기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가을 장마에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바다 환경 변화가 많은 만큼 어장 예찰을 확대 김 체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황 정보를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현장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폐산업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중마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폐창고 등 오래된 산업시설을 전시와 문화공간으로 개조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이번 시설을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과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구성해 문화도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핥히고 간 바다 양식장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장은 자체 피해도 크지만 먹이로 쓰는 다시마 생산까지 어렵게 됐고 일부 지역은 보험에도 들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바다가 평온을 찾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다시마 양식장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줄을 당겨보면 다시마 엽채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양식줄과 비교하면 엽채 탈락 피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 생산량이 줄면 미역이 나오기 전까지 전복 양식장에 먹잇감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9월부터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전복이 다시마를 먹고 살을 찌우는 시기인데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다시마가 많이 유실된 상황입니다. 평소 8톤 배 한 척을 채우는데 200m짜리 다시마 7줄 안팎이면 충분했지만 태풍 이후에는 30줄을 채취해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더구나 해남 지역에서만 300여 어가가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지만 보험에도 들지 못해 보상도 막막합니다. 2017년부터 양식 재보험에 다시마가 들어있는지 해남 지역 어민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해남군 수협이 파악한 다시마 양식 어민의 재보험 건수는 고작 6건. 어민들은 다시마 양식의 경우 식용 위주로 행정관리가 이루어져 전복 먹이용 양식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불만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양식장 피해가 2중 3중으로 확인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남도의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 사업이 광양 사라실 일원에서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와 함께 자투리 땅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 숲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봉강면과 다안면 등 3곳에서 도시 숲이 조성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학과 통폐합을 골자로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최근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포럼을 열고 20에서 29명으로 운영 중인 학과는 30에서 40명 규모의 대과 체제로 통합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융합 전공과 융합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격이 비슷한 학과를 하나로 묶거나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폐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순천대는 교직원과 학생회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 학사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강한 호우구름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에는 구름만 끼어 있지만 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약하게 이슬비 정도 내리다가도 그쳤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원도와 충남,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빗줄기가 굵은 편은 아니고요. 기압 고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더 내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의 양도 비교적 적고 어제만큼 강하게 내리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는 연휴 날씨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추석 당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을 보이면서 환한 보름달을 어디서나 보실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제주와 서해안에, 토요일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찔끔 내리는 정도여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20.5도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강릉은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